이번 주 떠올랐던 초전도체 테마, 어제까지 정말 상한가 랠리를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한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종목들이 좀 다시 반등하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관련주들 다음 주는 어떤 흐름 보일지 두 분 통해서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덕성으로 의견 들어볼 텐데요. Yes or No로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2차 전지에 이어서 뭔가 초전도체 포모가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럴 걱정은 없겠네요. 네. 저는 항상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런 일정이 나오면은 이런 예. 뉴스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정된 게 아니었어요. 일단 딱 확정적으로 진짜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던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주말에 초전도체 관련 입증 중인 중요한 일정들이 주말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행방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이 종목들 보면 뉴스, 인터뷰 하나하나에 정말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 심장마비,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특히 이런 종목들은 뭐 진짜 딱 소식 나오고 나서 첫날, 둘째 날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워낙 수급이 많이 따라붙다 보니까 괜찮은데 꼭 뒤늦게 탑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은 저는 더 이상은 이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지금 상황과는 뒤바뀐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의 성격은 앞으로 매매하실 때 정말 소액 매매하시던가 아니면은 초반에 매매하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멀리 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HN 실적 발표와 함께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이한 에코프로 HM이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이 형님이 조용하니까 막내가 급등한다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에코프로랑 BM처럼 또 그런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미 단기간을 보게 되면은 이미 보여주겠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게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긍정적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상한가에 진입이 됐잖아요. 상한가 진입이 됐는데 결국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영향을,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코프로 HN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의해서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추가 상승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이 에코프로 BM 형님들하고 똑같이 주가 흔들리게 된다라면은 뭐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어쨌든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점수를 좀 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 내용도 물론 깊숙이 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지금은 수급적인 논리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7월달 하순경이죠. 7월 말만 하더라도 이제 숏스퀴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JP모간이 공매도 포지션 착선하게 되면 숏스퀴즈가 들어갔다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JP모간은 그렇겠지만은 지금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 포지션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도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에코프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도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좀 수급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매도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HN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점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꼽혔는데 Y랩 과연 다음 주에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S 의견 주셨습니다. 상장 이슈가 나올 때까지만 일정주로서 좀 봐야 할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공모 새내기 주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맞아요. 일단 네이버의 웹툰 미국 상장은 저는 좀 큰 재료고 또 네이버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네이버 쪽이 지금 좋잖아요. 실적도 좋고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승해 갈 수 있는 기대감 모멘텀은 저는 좀 쭉 끌고 갈 수 있다. 당분간은 갈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기대를 하시고 쭉 끌고 가기
가기보다는 일단은 그 재료가 네. 유효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 정말 많이 터졌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 모멘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도 이 네이버 웹툰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YLM만 이제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네.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떨까요? 원래 다른 종목처럼 반응이 나온 게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당장 다음 달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이잖아요. 네. 내년인데 이게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YLF 같은 경우는 그냥 신축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라서. 그런 네.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웹툰 얘기 나오게 되면 항상 DNC 미디어인지 이런 종목들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근데 YLF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말 그대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신상주 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웹툰 관련주들 흐름 보게 되면은 요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오늘 YLF이 상한가 진행이 됐는데 YLF 빼고는 물론 5%가 작게 오른 건 아니지만 MBT, 키다리 스튜디오, 대원미디어, DNC 미디어, 핑거스토리 이런 종목들과 비교해봤을 때 YLF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YLF만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물론 이 네이버 웹툰에도 수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없었다가 새로 나타난 신상주라는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쏠림 현상이었던 수급이 좀 더 유입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참 이게 상승 추세가 좀 또 길어질 것인가 단기간에 끝이 날 것인가 이런 관점도 말씀드린다라면은 네. 요거 조금 옆으로 누웠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31일 날 이제 이때 17% 상승 나오게 되면서 바로 이제 14,000 이상 쐈다라면은 조금 상승 추세가 좀 길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주가가 옆으로 눕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 전후가 단기적 고점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YLF는 단기적으로만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눈여겨봐야 할까요? 두 분께서 뽑아오신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신테카 바이오랑 뉴로메카 가져오셨습니다. 앞서서 봤던 AI 로봇 섹터 중에 하나씩 가져오셨네요. 신테카 바이오는 이름은 바이오인데 AI 테마로 참 잘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AI 대장주들이 있으면 그 낙폭과 기대되는 종목들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에서 분위기는 AI 관련돼 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보다는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던 것들도 그런 맥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그러니까 그 초급 AI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 출시하게 되면서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많이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리커션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 요것도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시장 후보 물질을 발굴한 기업인데 이 회사에 5천만 불 정도 투자를 했다는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LG 엑사온 2.0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 내에도 디스커버리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 이런 게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할 거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AI 내에서도 뭐 그 AI 플러스 헬스케어와 연관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K 멜로디 프로젝트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AI 쪽과 연관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뉴스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메타클립스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체결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임상 1, 2상 계획 승인을 이 메타클립스라는 회사가 일단은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앞으로 1상, 2상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 어떤 역할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 신생항원 예측 AI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임상 대상자들이었던 샘플 유전차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암 신생항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신약 개발, 헬스케어, AI 다 이렇게 뭐 하이브리드 좋게 말하면 하이브리드겠죠. 네. 다 이제 교집합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음 주 이제 한번 주체 공략한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14,000원 이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정도 일단 지지하도록 할게요. 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뉴로메카 보도록 할게요. 로봇주 안에서 뉴로메카를 탑픽으로 꼽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이거를 뉴료메카를 가지고 왔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이잖아요. 근데 저도 협동 로봇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2022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45%가 성장을 하는 시장이 바로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 시장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을 하는데 아마 협동 로봇 종목들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빠르게 좀 강하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좀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뉴료메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의 현지 법인을 또 세워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북미 주요 그 거점별 파트너사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조업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협동 로봇 솔루션을 시작으로 해서 물류 그리고 서비스, 푸드 쪽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어 기술, 고시 기술 등 여타 경쟁사 대비해서 일단 저는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 로봇 쪽에서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로봇 기구 등 일부 기술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한 또 이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많이 품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로봇 쪽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점찍고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까지 붙는다 하면은 아마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좀 빠르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3,900원 제가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2,500원, 네, 39,000원, 32,5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지은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